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객체 마저 할 거예요. 마저 할 건데, 우리가 어제 객체 딱 시작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객체를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시각화였어요. 얘를 원만하게 하신다면 문제없이 객체를 다룰 수 있을 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한번 다시 그려보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인트 들, 정수 들이죠. 인트 배열 타입으로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어레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배열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지금 뉴를 했으니까. 이 뉴를 하지 않으면 배열 객체를 배열이든 뭐든 객체를 만들 수 없어요. 뉴가 나왔다, 객체 하나 만들겠다 했으니까 객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얘는 이제 배열 객체. 얘가 배열 객체인 이유는 이 객체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나서 어떤 모양으로 라는 걸 우리가 배열로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얘는 10개 너무 크니까 3개만 했을 때 저 안에 들어있는 숫자 3 때문에 방 3개가 혹은 칸 3개가 같은 말이죠, 만들어질 거고요. 자, 그리고 객체가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뭐가 또 만들어진다고요? 리모컨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리모컨을 복사해서 변수에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수업 페이지를 다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어제 수업 끝나고 나서 이 정리된 내용을 올려놨어요. 이 내용을 위에서부터 그냥 쭉 한번 훑어보시면 객체에 대한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도 여기에 좀 포함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꼭. 자, 그러면 배열 객체 만들어졌는데 자동으로 생성되는 게 여기까지인가요? 이건 연결되어 있을 거고, 이거 말고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또 있지 않나요? 방번호, 방 3개인데 이 방번호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야죠. 얘네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줄을 보면요, 이런 그림이 나와야 돼요. 이제 우리가 처음에 변수 만들고 초기화하는, 변수 선언과 초기화하는 그 과정 한 줄을 딱 보면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것처럼 얘도 읽는 것도 좋아요. 읽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객체부터는 읽는 것보다 그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처럼 안 그리셔도 돼요. 좀 다르게 그려도 되는데 필요한 것들이 빠지지 않게 잘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객체를 다루다 보면 쉬워요. 근데 이런 거 없이 머릿속에서 상상만으로 뭔가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지금은 쉬울지 몰라도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객체 공부를 할 때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객체에 대해서 시각화를 한번 하고, 이 개념 이해를 한번 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림을 그렸고, 이거는 뭐 이따 얘기하고, 자, 일단은 여기서 제가 객체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좀 더 할 거예요. 결국 비슷한 얘기긴 한데,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 어제 마지막 시간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쭉 다루게 될 이 객체는요,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폴더를 왜 써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폴더를 만드는 이유가 뭐죠? 가장 대중적인 이유, 네, 파일 정리하려고 하는 거죠. 파일 정리할 때 폴더를 만드는 건데, 폴더를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아예 같이 해보죠. 자, 제가 새 폴더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여기 갔어? 여기 만들어졌네. 자, 이런 폴더 하나가 있어요. 아니고. 자, 이 폴더 이름을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폴더 안에는 뭐를 넣으려고 이런 폴더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뭐가 됐든 홍길동이랑 일단 관련되어 있어야 여기에 들어오면 정리한 목적이 맞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텍스트 파일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홍길동 개인정보 이런 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다른 파일 하나는 홍길동 포트폴리오, 당연히 뭐 텍스트 파일은 아니겠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우리 학원 이름이 코리아 IT니까 코리아 IT 회계표,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홍길동은 코리아 IT 관련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폴더 관리를 이렇게 했대요. 이건 뭔가 좀 잘못됐죠.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해놓고 쓸 수는 있는데, 우리가 폴더를 나눠서 관리하려는 이유는 연관성이 있는 파일들끼리 묶어서 그 파일들이 한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홍길동,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저의 수강생 중에 홍길동이라는 수강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 수강생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내가 모아놨지 하고 들어가면 홍길동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근데 얘는 여기에 들어있기에는 좀 결이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잘 어울리지 않는 애죠. 그래서 얘는 밖으로 빼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디 갔어? 또 이쪽에 만들어졌네. 차라리 이럴 거면은 폴더에 안 넣는 게 나아요, 이런 애들. 그죠? 자, 객체가 똑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뭔 소리냐면, 지금 우리가 배운 배열 객체는 애초에 타입이 지정되어 있죠. 정수들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만들어진 방 한 칸 한 칸마다 다 하나의 변수 취급을 받는다고 했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문자 넣을 수 있어요? 당연히 못 넣겠죠. 얘는 정수들밖에 못 들어가는 애인데 여기다 문자를 넣으려고 하니까 애초에 에러가 나고 있잖아요. 얘가 뭐라고 하는 이유는 스트링은 인트가 될 수 없다. 여긴 인트들, 정수들밖에 못 들어가. 근데 너 문자? 넌 여기 안 돼. 그죠?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건 타입을 애초에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정수들을 제외하고서는 아무 데이터도 넣을 수 없어요. 실수 같은 것도 못 넣어요. 애초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배열 객체, 정수들 타입으로 만들어진 이 배열 객체는 이거랑 비교해보면 어떤 느낌인 거죠? 정수 관련된 값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은 우리가 배열 객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타입을 명확하게 지정을 해요. 나중에는 이런 객체를 하나 만들 때 이렇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멤버다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들겠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했을 때 이 멤버 안에는 정수도 들어갈 수 있고 스트링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실수도 들어갈 수 있고 다 골고루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적인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연관 있는 데이터를 묶어놓는 폴더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성이 없는 데이터는 차라리 객체로 묶지 않는 게 이득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제가 이 표현을 써볼게요. 이거 뭐 다른 수업 하시는 강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객체를 처음 배울 때 이해하기가 좀 좋은 표현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는 항구예요, 항구. 여기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 위에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배가 한 대 떠 있어요. 자, 우리가 항구에서 배에 어떤 물건을 실어서 보내려고 해요. 제가 사과 농장을 하는 사람인데, 가정입니다. 사과 농장을 하는 사람인데 전 세계에 있는 제 친구들한테 재배한 사과를 한 상자씩 보내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9상자를 제가 가져왔어요, 항구로.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9상자를 항구에다가 가져왔는데, 자, 얘는 뭐 필리핀에 있는 누구한테, 얘는 미국에 있는 누구한테, 얘는 일본에 있는 누구한테, 이런 식으로 9개를 다 9명한테 나눠서 보낼 거래요. 다 따로따로. 자, 그럼 이 상자는 9상자가 묶여있는 게 과연 이득일까요? 아니죠. 얘는 목적지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과 상자지만 애초에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목적이 다르죠. 그러면 안 묶는 게 나아요. 이런 데를 묶어놓으면 괜히 풀러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 9상자를 통째로
뭐 중국에 있는 제 친구한테 보내겠다 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낱개로 있는 게 나아요? 묶여 있는 게 나아요? 묶여 있는 게 당연히 낫죠. 한 번에 묶어서 가져오면 제가 차에 한 번에 싣고요, 차에서 항구에 한 번에 내리고요, 항구에서 배에 한 번 실어요. 배가 도착하면 그쪽 항구에 한 번 내리겠죠. 그리고 택배차에 올라가서 친구 집에 도착해서 내려서 친구가 한 번 들고 가면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작업한 걸 대충 그냥 얘기해보자면 뭐 11111111 한 번씩 반복되죠. 근데 한 명한테 보낼 건데 이 상자가 묶여있지 않다라고 해볼게요. 낱개예요. 그러면 저는 이걸 일단 낱개로 9번 차에 실어야 되고요, 항구에 9번 내려야 되고요, 또 배에 9번 실어야 되고요, 배에서 9번 내려야 되고, 아까 1씩 반복되던 게 지금 9씩 반복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거 작업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묶어서 하는 게 당연히 이득이니까, 그죠? 이게 지금 객체랑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한 곳에 보낸다. 그럼 이 9개의 목적지가 같다, 사용 목적이 같다면, 연관된 데이터고 사용 목적이 같다면 우리가 객체로 묶어서 다루는 게 훨씬 편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자, 또 다른 예시예요. 살짝 다른 예시인데 네, 이 밑에서 하죠. 자, 옛날에는 객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어떤 게임을 만드는데 데이터 값을 저장해야 되는 공간이 200개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옛날엔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정수 데이터라고 가정을 할게요. 변수 200개 만들었어야 돼요. 내가 저장할 데이터가 200개인데 그 200개를 변수에 담아야지 어떻게 우리가 이 프로그램 안에서 쓸 거잖아요. 그냥 뭔가 값만 떨렁 있으면 그 값은 우리가 못 불러내잖아요, 이 코드 내에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변수의 값을 담아서 썼죠, 단순한 출력이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 만약에 지금 메인.점 클래스에서 이 데이터 200개를 다른 클래스로 넘겨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안 배운 개념인데 나중에 이제 인자나 매개변수라는 개념을 배우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무튼 넘겨줘야 돼요, 다른 클래스로. 그럼 이 200개를 다 따로 넘겨야 돼요. 하나하나 다 넘겨야 돼요. 200번 써줘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레이가 위에 있지, 자, 이것도 결국 정수들 200개 들어갈 공간으로 배열 만든 거죠. 객체 만든 거예요. 이 안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했대요. 그럼 우리가 다른 클래스에 이 데이터 넘겨주려고 할 때 얘만 넘겨주면 돼요. 낱개로 200개를 다 넘겨줄 필요 없이요, 이거 하나만 넘겨주면 돼요, 우리는. 그러면 누가 편해요? 얘가 편하죠. 근데 만약에 이 200개의 데이터 중에 연관이 있는 데이터가 한 개도 없대요. 다 따로따로래요. 전혀 연관성이 없대요. 그러면 따로따로 쓰는 게 맞아요. 왜냐면 도착지가 다 다를 거니까. 근데 연관성이 있는 데이터고 묶어서 관리했을 때 이점이 있다 라고 한다면 객체로 관리하는 게 훨씬 편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폴더의 개념, 그게 객체의 존재 이유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번에 이동했을 때 이득인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객체로 묶어서 관리하는 게 편하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도 검색을 해보셔야 되는 건데, 크롬에 OOP라고 검색을 하면요, 이 OOP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에요. 얘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검색했을 때 여기 써있는 걸 읽어보면은 어렵잖아요. 이거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아마. 읽어봤을 때 이게 이해가 되면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이해가 당연히 안 될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자료든지 간에 한 번은 읽어보시고 이해 안 돼도 그냥 읽어만 보세요. 사람이 한번 스쳐 지나가듯이 읽어놓으면은 나중에 뭔가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확립이 됐을 때 이것들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런 걸 위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OOP의 특징.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얘도 뭐 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정리가 좀 잘 되어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 이거는 좀 따로 있고. 얘도 좀 따로 있는데 그냥 뭘 읽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같은 얘기를 하는 거긴 한데 저는 한눈에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게 그나마 좀 낫겠다. 자, OOP의 특징. 얘는 검색을 해보시면은 캡슐화, 상속화, 추상화, 다형성 뭐 이런 거 나와요. 이것도 뭔 소린지 지금 당장은 이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읽어보세요. 사실상 처음에 OOP 검색해서 나오는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객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어느 정도의 언어적인 부분을 파악했을 때 읽어보면은 이해가 되게 잘 되는 글이에요. 정리를 되게 잘 해놓은 글이에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얘는 약간의 암기도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실제로 취업할 때 면접관들이 많이 물어봐요. OOP의 특징 얘기해보세요 하면 얘기해야 돼요. 뭐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걸 다 다다다다 이렇게 말해라 이게 아니라 그냥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실제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딱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지금 자바 기초 언어 수업에서는 안 다뤄지겠지만 웹 개발 수업 쪽으로 넘어가시면요, 이 개념들을 실제로 코드에 다 적용을 해야 돼요. 실제로 다 합니다. 여기에서 단 한 가지도 빠지지 않아요, 우리가. 왜냐면 자바는 객체지향 언어니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을 자바가 당연히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게 될 거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한 번쯤은 읽어보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도 읽어보세요. 키워드 2개 드렸어요. OOP랑 OOP의 특징,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정리가 되어 있는 이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수정해야 될 게 있죠. 어제 마지막에 안 바꾸고 끝이 나가지고 지금 이 부분, 이게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객체 자체가 변수에 들어간다? 이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뭘로 바뀌어야 돼요?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넣겠다 라고 바꿔야 됩니다. 혹은 리모컨을 넣겠다, 이것까지는 이제 인정이에요. 근데 더 좋은 표현은 리모컨을 연결하겠다, 연결한다. 이게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개념입니다. 네, 여기서도 그냥 객체를 바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연결하겠다 이겁니다. 뭐 객체를 연결하는 거랑 별반 다르진 않지만,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객체를 우리가 아주 가볍게 잠깐 배웠으니까 이건 이제 지울게요. 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에 남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수업 페이지 상단에 있는 코드업 백제, 여기 잠깐 들어와 볼게요. 우리가 이제 문법적인 걸 좀 배웠어요. 뭐 if, 반복문, 출력 했죠. 그리고 이제 객체 배우고 있어요. 기본적인 개념 배웠고. 그러면 그거 관련된 문제 또 풀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출력하기 문제 8개 끝나고 나면 갑자기 입력을 받으래요. 근데 우리 입력 받는 거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푸실 수 있게 입력하는 거 잠깐 할 거예요. 근데 이 입력을 받으려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이 객체 있죠. 이 객체의 개념이 필요해요. 그래서 객체 할 때 이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1번 문제 하나 들어가 볼게요. 1010번 문제. 입력받아서 출력하는 문제. 여기 들어와 보시면 여기 문제 안에 써있는 코드는 C 언어 코드라고 했어요.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 입력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가 이거예요. 자, 입력을 15를 입력을 하면 출력이 15가 나와야 된대요. 우린 이것만 알면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입력을 받아야 되는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는 자바2 마지막쯤에 게시판 만들 때는 실제로 우리가 사용을 해볼 건데, 그 전에는 쓸 일이 없어서
문제를 풀어보시려면 미리 알아야 돼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스캐너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자바한테는 스캐너, 이거 따라 쓰지 마시고 일단 보세요. 스캐너 sc는 new 스캐너 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뭔가 들어갈 건데 이거는 일단 모르셔도 되고요. 자, 우리가 객체 그 정수들로 만들었던 거랑 뭔가 비슷한데 또 달라요. 뭐가 비슷해요? 변수 만드는 거 비슷하고요. 그리고 new 하는 거 똑같죠. 근데 얘는 뭐 대괄호 같은 것도 없고, 여기 뒤에 원래는 대괄호였는데 소괄호가 왔죠. 그리고 이 안에 숫자가 아닌 뭔가 쓰여있고. 근데 이거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보세요. 자, 우리가 좀 전까지 사용했던 이거는 배열 객체예요. 이건 배열 객체. 객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배열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자, 얘는 뭐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한데 그냥 객체예요. 그냥 객체. 그러니까 배열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객체입니다. 자, 완벽하게 이해 안 되셔도 돼요. 어차피 뒤에 또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은 지금 얘는 우리가 그냥 쓰자마자 뭐라고 안 했죠. 근데 얘는 지금 빨간 줄로 뭐라 하죠. 이거 왜 뭐라 하는지 보면은 왜 임포트가 안 나와. 아, 또 디폴트 패키지. 자, 이거는 따라 하진 마시고 저만 해볼게요. 왜 되는데 안 알려주는 거야? 퀵픽스에 안 나오네. 그러면 그냥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런 애들을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클래스는 있어요. 얘를 컨트롤 클릭해보면은 이 클래스를 찾아서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이 인트들, 얘네들도 컨트롤 클릭, 얘는 안되네. 이걸로 합시다. 이런 인트, 기본 자료형 타입이죠. 이거 컨트롤 클릭해도 왜 또 안돼.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T, 컨트롤 시프트 T를 누르면 오픈 타입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타입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에요? 자료형 타입, 기본 자료형 타입, 정수들 타입, 우리가 변수 만들 때 앞에 지정해주는 데이터 타입이죠. 그 타입 오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다가 인트 같은 거 검색해보면 이거는 우리 같이 본 적이 있었죠. 들어가면 실제로 있는 파일이고, 그리고 얘는 따로 없어요. 얘는 인트 안에 다 들어있는 건데 이건 노네니까. 스캐너 같은 거 이런 것도 이 안에 다 있어요. 지금 방금 여기 쓰였던 스캐너 이런 거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원형 파일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이거 우리가 만든 적 없죠. 우리 JDK 설치하면 이런 거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 내장되어 있는 클래스 타입 가져다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빨간색으로 뭐라고 하는 이유는 이 공간에 불러오기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임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마우스 올리면 첫 번째 임포트 하라고 나오는데 지금 안 나오니까 얘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누르면 돼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이건 이따가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자, 그리고 자, 이런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를 누르면 뭔가 자동으로 임포트라고 하는 영역을 해줘서 이런 게 생겨났다고 했죠. 근데 보세요. 눌렀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네가 지금 이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가 하나가 아니야. 여기서 네가 쓸 거 골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만든 이유가 실제로 뭔가 내가 만든 걸 활용하기 위해서 쓴 거라면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방금 전에 저는 main2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다가 멤버라고 하는 애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만든 애는 얘겠죠. 내가 이거 쓰고 싶으면 이거 누르고 피니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누르고 피니시. 그러면 여기에 지금 선택한 이 멤버라는 클래스의 경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임포트를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건 지우고. 자, 일단 임포트 하는 법. 여러분들 임포트는 항상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이제 뭐 객체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서 쓰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임포트를 해야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단축키 자주 눌러야 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 했고요. 그 객체를 얘 변수한테 리모컨을 연결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얘도 그림 그려보면 똑같아요. SC 변수 하나 만들어진 거고요. 이 변수의 타입이 그냥 스캐너예요. 이거 뭔지 모르죠? 몰라도 돼요. 그냥 이런 타입으로 변수 하나 만든 거고요. 객체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얘 이름은 스캐너예요. 우리가 배열 객체는 이름을 따로 안 적고 배열 객체라고 썼는데, 얘들은 이 뒤에 오는 게 모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도 비슷합니다. 이 뒤에 오는 모양대로 만들 건데 얘는 이름이 있는 애예요. 그래서 스캐너라는 이름으로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뭐 여러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리모컨 똑같이 만들어지고요. 여기도 복사해서 연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 뭐 방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거는 얘를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들어가 보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배웠던 정수들, 인트들, 배열과 사실상 똑같은 거예요. 얘도 읽어보면요, 스캐너 타입, 오직 스캐너 타입의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SC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거기에 스캐너 모양의 객체를 만들어서 리모컨을 연결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배열이든 일반 객체든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객체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이 시각화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단 이런 객체들은 인덱스가 없어요. 딱 이것만 달라요. 배열 객체는 인덱스가 있었죠. 자동으로 만들어졌죠. 근데 이런 객체들은 인덱스가 없어요. 이것만 다릅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객체가, 스캐너 객체가 연결된 이 SC를 사용해서 우리가 입력을 어떻게 받냐. 자, 이거부터 해보죠. 원래 우리가 코드 작성하고 실행시키면 뭐 콘솔에 어떤 결과 나오고 프로그램 끝났죠. 자, 근데 보세요. 얘 끝났나요? 저 실행시킨 거거든요. 물론 출력하라고 한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온 건데 안 끝났어요. 얘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냐면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립니다. 원래는 콘솔 안에서 이런 입력이 안 돼요, 평상시에는. 근데 내가 지금 스캐너 입력 받겠다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고, 그 객체가 연결되어 있는 리모컨을 통해서 뭔가를 했더니 입력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을 하고 나서 엔터를 치면 그때 프로그램이 끝나요. 우리가 입력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입력은 했는데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아무것도 없죠. 자, 이럴 때 이 입력된 값을 변수에 담아서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지금 cmd라는 변수를 어떤 타입으로 만들었어요? 스트링 타입으로 만들었죠. 근데 이 뒤에 들어오는 이 결과가 입력받는 애잖아요. 입력받는 애를 했을 때 문제가 없네요. 에러가 없네요. 저는 알고 쓴 건데, 얘는 이 next line이라고 하는 얘는 문자를 입력받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라인이 아니라 인트다, 뭐라 하죠? 얘는 뭘 입력받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트, 똑같은 인트인데 숫자를 입력받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정수를. 자, 그러면 얘를 문제없이 만들어 주려면 얘가 인트가 돼야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실행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뭐 문자를 입력했다, 엔터를 치면 뭐라 해요? 뭐라 하는 내용은 input mismatch예요.
익셉션은 무시하시고 인풋 미스매치, 데이터가 들어온 데이터 인풋이 매치가 안 됐어, 타입이 안 맞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해놨다면 실제로 정수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숫자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뭐라 안 하죠. 근데 변수에 담았어요. 담고 나서 안 쓰고 있죠. 자, 이렇게 출력을 해보겠대요. 다시 실행하고 1, 2, 3을 입력을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입력된 값, 이게 실행되면서 우리가 입력을 기다리게 막아놓는 거예요. 막아놨는데 입력을 했죠. 엔터를 치는 순간 입력이 완료가 돼서 여기서 입력된 이 값이 이 cmd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요. 근데 그 변수를 우리가 출력으로 활용한 거죠. 그래서 출력했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가 아니라 자, 아까처럼 했던 거 넥스트 라인, 얘도 입력을 한번 받아 볼게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보세요. 지금 입력을 받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가 입력을 받는 걸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행을 시켰을 때 여기에 숫자를 먼저 입력을 할게요. 이렇게 입력을 했다 나오죠. 그리고 나서 끝나버렸네. 또 왜 입력 안 받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닌데? 그러면 두 개 입력 받아야 되는데? 잠깐만요. 네, 이것도 안 나오네. 자, 그럼 이걸만 합시다. 인트 빼고. 나중에는 어차피 이 방식으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스트링을 입력을 받았다, 문자를 입력을 받았다 이러면 이 변수에 저장이 될 거고, 그걸 활용하면 문자가 그냥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게 우리가 입력 자바 안에서 사용자한테 뭔가 콘솔을 통해 입력을 받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이걸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해요. 왜냐면 얘는 콘솔에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사용자들은 이 콘솔이라는 영역을 못 봐요. 사용자들한테 이클립스 설치해주고 우리가 만든 코드 이거 주면서 이거 임포트해서 쓰세요 할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사용자들은 이 영역을 못 봐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개발자들이 입력을 받을 수 있고, 입력 받은 걸 가지고 뭔가 테스트할 수 있고, 이런 걸 위해 만들어져 있는 기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코드업에 있는 입력된 어떠한 값을 뽑아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게 이거 한 줄과 임포트, 그리고 이거예요.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 준비, 이거 두 줄이에요. 이거 두 줄인데 임포트까지 하면 세 줄. 근데 얘는 직접 쓰지 말고 단축키 누르면 잡아준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입력을 받을 수가 있고, 입력된 값을 그냥 두면 못 쓰니까 변수에 저장을 해놓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 하나만 볼게요. SC는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변수죠. 바로 윗줄에서 스캐너 객체를 연결해 놓은 변수예요. 이 변수 쓰고 나서 제가 아까 점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막 나왔죠. 자, 얘네들은 이 스캐너 객체 안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들이에요. 스캐너 객체를 하나 만들고 변수에 연결을 해 놓으면 우리가 따로 뭐 안 만들어도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내장 함수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애 중에 넥스트 인트가 있는 거고, 넥스트 라인이 있는 거고, 넥스트 불린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타입들 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 앞으로도 또 얘기가 나올 건데, 이 점은 우리가 그림 그렸을 때, 이렇게 리모컨 연결되어 있는 그림 그렸을 때 변수 불러놓고 점 찍었다? 그럼 리모컨 누른 거예요. 리모컨 안에 있는 어떤 기능을 누를 건지는 아직 안 정했지만 일단 리모컨을 누르겠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오는, 예를 들어 넥스트 라인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있는 리모컨에서 나는 넥스트 라인이라는 버튼을 누를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이 점은 그런 뜻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배웠던 거에도 리모컨 누르는 모양이 또 하나 있었죠. 어제 배웠을 때. 그 뭐였어요?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배열 객체 안에서 리모컨을 점을 찍어서 누른 적은 없었죠. 뭘로 눌렀어요, 리모컨? 대괄호를 통해서 누르지 않았나요, 어제? 이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괄호를 쓰면 리모컨을 누르겠다라는 의미고, 리모컨을 눌렀을 때 0번 방, 0번 인덱스의 방에 접근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얘는 객체, 이 그림이죠? 이 그림에서 버튼 누르는 건 똑같아요. 맞아요. 맞는데 이 방들에게 접근을 하거나 할 때만 쓰는 거예요. 배열 안에서. 얘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 ARR도 점을 찍어보면 기본으로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장 함수가. 얘는 이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객체가 갖고 있는 방에 접근할 때, 얘는 객체가 갖고 있는 기본 기능들을 할 때, 기본 기능을 쓰고 싶을 때 입니다. 그리고 사실 배열을 벗어나면 이 대괄호를 안 써요. 배열까지만 써요, 이 대괄호는.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아 참, 그리고 이거 있습니다. 그 문제에 내려가다 보면은 이런 거 나와요. 비트 시프트 연산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우리 자바 공부할 때 비트 시프트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실제로 자바로 개발할 때도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이거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다룰 정도 될 거면 여러분들 어차피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기본적인 것도 할 수 있긴 한데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그리고 문제를 보다 보면은 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얘였나? 여기 있네. 자, 이런 걸 출력하래요. 이거 특수문자죠. 이거 유니코드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거는 외워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유니코드, 아스키 코드 이런 거는 절대로 머릿속에 외워놓고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자바는 더 그래요. C 같은 경우는 아스키 코드는 몇 개 알아놓으면 좋은데 자바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만약에 내가 아스키 코드에 관련된 내용으로 개발을 해야 돼, 유니코드를 뭔가 써야 돼, 구글링 하세요. 이거 머리에 넣지 마세요. 이거 머리 용량 아까워요. 절대 필요 없습니다. 네, 이런 유니코드 나오는 이런 문제도 스킵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정답이 궁금하다 그러면 코드업 백제 이 문제 가져다가 검색하면 답 나와요. 그냥 그렇게 해서 답 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풀어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다음 개념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 하죠. 어차피 다음 개념은 또 다른 얘기니까. 18분 8시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